안녕하세요.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. 네, 오늘 시장 충격이 상당히 좀 심했죠. 또 되게 힘드신 날이셨을 것 같은데 네, 오늘 또 외인들이 상당히 많이 퍼부었습니다. 네, 오늘 외인들이 되게 상당히 많이 퍼부으면서 시장이 또 장 초반부터 좀 그 지수 자체도 낙폭이 컸었죠. 네. 외인들 오늘 1조 5,700억. 네. 최근 들어서 역대 거의 최대치, 네, 엄청난 양을 갖다가 쏟아부었습니다. 기간은 오늘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관망한 그런 상태고, 거의 이제 외인들이 쏟아붓고, 또 개인들이 방어를 한 그런 날이에요. 코스닥, 코스피 다 이제 비슷한 그 상황이었고, 그나마 이제 외인이나 기관들이 이제 선물은 매수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반등세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, 참 안타까운 게, 자, 오늘 이렇게 외인들 매도물로 인해서 증시가 3100까지 깨졌거든요. 3069, 네, 3069.05.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렇게 깨질 정도로 좀 한국 증시가 약간 좀 체력적으로, 네, 좀 여전히 체력적으로 좀 약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개인 유동 자산들이나 이런 게 많이 유입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 외국계들에 의해서 좀 많이 좌우되는 그런 모습이 조금 안타깝긴 하네요. 네. 그래서 오늘 외국계 매도, 그게 또 사실은 시장에도 좀 불안 심리를 좀 주긴 했죠. 간밤에 뉴욕 증시가 이제 폭락을 하면서 이제 개인들조차도 좀 오늘 투심이 좀 약했던 것 같은데, 어쨌든 그래도 오후 가면서 자 후반 가면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방어는 한 상태입니다. 근데 글쎄 오늘 방어라고 하기가 참 애매할 정도로 좀 오늘 코스피는 좀 많이 빠진 상태죠. 네. 좀 많이 빠졌는데, 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, 네, 매수 포지션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날이었어요. 근데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런 날이었는데, 오늘 아무래도 간밤에 뉴욕 증시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관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오늘 약간, 네, 보수적인 형태로 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지수 자체가 이런 3100에서 3260 이 밴드폭을 빠져나가고, 그쵸? 여기를 이 밴드가 지금 하단으로 지금 빠져나갔는데, 이게 내일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더 하락을 하게 되면은 3000포인트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. 여기까지. 그래서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, 오늘 같은 날 이걸 바탕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, 여전히 죄송합니다. 한국 증시가 체력적으로 이렇게 좋지 않고, 그러니까 튼튼하지 않고, 외인들의 어떤 이런 수급 변동성에 의해서 지수가 이렇게 또 조정폭을 이렇게 갖는 걸 보면, 지수가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. 이제 가다가 아직까지는 솔직히 괜찮아요. 지금 오른 상태에서. 근데 여기서 옆으로 이 정도 폭으로 지금 횡보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. 옆에서 이렇게 횡보, 큰 그림의 횡보 이렇게. 그래서 요 그림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아요. 그래서 조정폭이 조금 더 커진 건데, 네. 내려오면 약간 좋은 종목들은 좀 매수 기회를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근데 혹시나 조정장 좀 깊은 조정이 올 경우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계속 지속적으로 현금 보유는 계속 유지 좀 이렇게 현금을 확보하시는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지수가 좀 이렇게 됐는데, 사실 이게 좀 안타까웠던 게, 제가 이제 새벽까지 미국 그 상황을 봤거든요. 보고 있다가 좀 안타까웠던 게, 연방준비제도에서 FOMC 그 오늘 회의, 연방공개시장위원회죠, 회의에서 발표 내용은 처음에는 시장이 좀 생각했던 그런 형태의 내용이었어요. 그래서 금리를 제로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연 2% 이상의 고물가 장기간 이제 계속 유지하겠다. 여기까지는 그래도 다 생각을 했던 건데, 그래서 거기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, 근데 마지막에 참 어떻게 보면 투심을 갖다가 확 그냥 무너뜨릴 정도의 발언을 해버렸는데, 글쎄요, 어떤 생각에 그런 발언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. 그냥
지나가는 말로 하려다가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, 사건이 커진 건지 모르겠지만, 추가로 얘기한 게 최근 몇 달간, 네, 근 몇 달간 경제와 고용 회복세가 둔화됐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. 이 말이 시장에 가장 되게 큰 충격을 줘버렸거든요. 지금 증시가 오르고 있는, 미국도 그렇고 오르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, 기업의 어떤 실적 기대치가 올라가고 있던 그 배경은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코로나 상황을 극복을 하면서 세계 경제가 조금씩 회복하는 기미가 보인다. 네, 그런 생각 때문에 좀 투심도 살아나고 있었고, 이런 뭐라 그럴까요? 안전자산보다는 이런 위험성 자산, 주식도 약간 위험성 자산이거든요. 공격적인 투자하는 이쪽으로 수급이 몰렸던 건데, 제일 어떻게 보면 충격이 큰 얘기를 해버렸죠. 경제 회복이 둔화됐다. 그러니까 이제 우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발언을 해버렸어요. 네. 그래서 이걸 왜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는지, 보통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좀 그래도 약간 비둘기성 발언을 하는데, 왜 이제 FOMC에서 이런 발언까지 했는지 그 배경은 모르겠지만, 어쨌든 오늘 밤 미 증시를 좀 봐야 되는데, 하필이면 어닝 시즌하고 겹치면서 이런 발언이 나와갖고, 어떻게 보면 어닝 시즌,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좋은 종목들도 이걸로 묻히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전개가 돼버렸어요. 그래서 이런 발언을 할 거에 대해서 시장에선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. 생각을 예측을 하지 않았는데, 전혀 이제 시장과 기대와 다른 그런 발언을 하면서 특히 외국계들의 그 투심이 완전 악화가 됐죠.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쏟아졌는데, 거기에 또 하필이면은 그 테슬라나, 네, 테슬라나 그 보잉 이런 데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좀 저조한 그 실적 발표를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, 네, 좀 안타깝죠. 좀 간밤에 이제 또 뉴욕 증시랑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, 거기서 이제 반발이 들어오면 이제 코스피도 다시 한번 지금 예상했던 밴드보다 하단폭으로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3,100 하단으로 내려왔잖아요. 그러니까 뉴욕 증시가 간만에 좀 반등세가 나오면 내일 금요일이긴 하지만 코스피도 좀 반등세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네, 그래서 일단은 뭐 이게 외생 변수예요. 지금 외부적으로 상황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글쎄요, 전반적으로 오늘 뭐 오른 것보다 내린 게 훨씬 많을 정도로 장 자체가 흔들렸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, 이런 외생 변수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. 보통 기업 실적이 아닌 외부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눌렸을 때, 그럴 때는 그 외부적인 요인이 어느 정도 희석이 되면 바로 이렇게 또 빠르게 회복하는 경우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, 네, 그 외생 변수가 트리거가 돼서 이 기업에도 좀 악성 매물이 생기면서 추가 하락하는 그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. 그래갖고, 네,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되게, 네, 무책임한 그런 발언일 수도 있죠. 오르지 않으면 내리겠다. 근데 보통 이제 주식이 원래 이제 좀 오르지 않으면 내리는 거잖아요. 내리는 건데, 이제 케이스를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. 시나리오별로요. 봐야 되는데, 외생 변수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외생 변수가 희석된다. 희석이라는 게 뭐냐면, 그게 예를 들어 지금 연준 그 FOMC 발언이 되게 악영을 줬는데, 가만히 생각해보니 뭐 저 발언이 그렇다고 지금 과하게 반응할 필요 없을 것 같다. 기업 실적이 우선이다. 이렇게 나오면은 반등하겠죠. 근데 그거에 연이어서 저렇게 지금 저런 발언이 나왔는데 경제 회복이 이제 둔화된다. 근데 그러면 이 기업들도 좀 실적이 둔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이제 강해지면 그럼 이제 하락을 하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좀 벌어졌는데, 일단 뉴욕 증시가 이제 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좀 지켜보죠. 네, 지켜보시고,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은 뭐 상반기 기대 실적이 괜찮아 보이고, 그리고 저는 이제 보면은 이 연합뉴스도 그렇고 이투데이도 그렇고 굳이 제목을 뭐 이렇게 마치 시장 컨센서스보다 되게 안 좋은 것처럼 이렇게 확 해놓는데, 글쎄요, 이게 참, 네, 이렇게 해야지 아마 읽으니까 이렇게 표기하는 것 같아요. 근데 굳이 뭐 저렇게 할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네, 그래서
일단 뭐 시황, 네, 뭐 기존에 있었던 내용의 변경 공시입니다. 이거는 정정 신고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제 화성에서 있었던 거고, 뭐 거기에 대한 정정 공시니까 이거는 특별하게 보진 않을게요. 자, 요건데 4분기 매출이 뭐 순이익 전년도 대비 전부 다 증가하면서 견고한 실적 이어갔어요. 그쵸? 네, 이어갔고 잠정 이제 실적 공시 이제 했는데 매출 예 이렇고 1조 8,552억, 영업이익 797억, 순이익 479억 원 이렇게 됐죠. 그래서 뭐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, 순이익 다 5.7%, 19.5, 1.5 다 이제 이런 게 증가했죠. 그러니까 매출이 5.7%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19.1%, 19.5%, 순이익이 네 1.5%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. 그래서 연간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서 네, 지난해는 이제 이 정도 했죠. 거기에서 1조 7,251억 원, 그 다음에 영업이익 3,510억 원, 지난해 연간 매출이었어요. 이제 실적이. 그래서 원래 실적 그 그러니까 예상치는 6조, 그 다음에 영업이익 3,400억. 그래서 컨센서스 이상이에요. 사실 이런 경우에 시장이 괜찮았다면 오히려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오늘 좀 장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됐고, 네, 그리고 이런 기사들, 이런 혹하는 기사들 이렇게 내보내면서 또 나오는 게 조금 안 좋긴 하네요. 근데 뭐 중장기적으로 그렇고 올해 실적 전망치도 그렇고 괜찮아 보입니다. 그래서 지금 수주 잔고도 좀 있잖아요.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. 그쵸? 이런 게 이제 매출 이런 걸로 이제 반영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올해 네 매출 6.8조, 네 영업이 3,900억 더 올라가는 거죠. 이런 걸 지금 예측을 할 정도로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전히 실적 베이스로 갈 때는 괜찮아요. 장만 너무 흔들리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여전히 삼성 엔지니어링 괜찮은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. 네, 오늘은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이거는 진짜 장이 흔들어 버린 거기 때문에 이런 날 오늘 뭐 대형주도 거의 대다수가 하락을 했잖아요. 네, 그래도 뭐 오늘 13,000원 지켜냈다는 거 상당히 긍정적입니다. 이런 날 13,000원 지켜낸 건요 되게 긍정적인 요소예요. 13,000원 깨졌으면 이 주식은 진짜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. 근데 이걸 지켜낸 거는 그래도 참 괜찮은 모습을 좀 보인 건데 오늘 역시 이제 외인 매도가 많았으니까 나왔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재밌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요. 좀 이런 날 외인 매도가 더 늘어야 되는데 줄었어요. 그쵸? 그러니까 순매도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. 순매도량이 줄었어요. 보시면 전반적인 그 매도량을 봐도 외인들 기존에 했던 것보다 오히려 요때 전날보다 줄었고 뭐 그전에 했던 것보다 그렇게 뭐 확 늘었다? 이게 없어요. 그쵸? 그전에는 계속 외인들이 순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 보면 개인들이 장이 빠지니까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네 약간 공포성 이제 매도가 좀 나왔던 거죠.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그 박스권 하단이 좀 깨지고 60선 깨지니까 매도가 나왔던 겁니다. 근데 이 오늘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이 매도는 사실은 정상적인 매도라고 봐요. 왜냐면 오늘은 약간 방어적인 날이기 때문에 60선까지 깨지고 박스 하단이 깨진 상태에서는 방어적 매도물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. 그래서 오늘 매도는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자 근데 13,000원 부근부터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쨌든 개인은 순매수 네 상태가 됐고 오늘 이제 저가가 12,950원이거든요. 최저가. 그러니까 13,000원에 살짝 깨지긴 했었어요.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매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. 그리고 기간을 보시면 기간 자체가 오늘 뭐 특별하게 큰 영향을 줄 정도의 그런 매도량도 아니에요. 연기금이나 뭐 이런 데가 연기금이나 보험이 매도를 했지만 양이 크지 않고 금융투자 어쨌든 작지만 순매수, 투신도 순매수예요. 기간은 어떻게 보면 오늘 관망을 했습니다. 네. 장 자체에서도 관망을 했고 이 종목에서도 좀 관망을 한 상태예요. 그게 뭐냐면 어제 설명드렸지만 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지수 밴드가 소폭 상승을 줄 수 있는 밴드인데 외인들 매물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거기에 뭐 구원투수로 저 외인들 매도물을 받아줄 그 이유가 없거든요. 그 관망을 한 겁니다. 뭐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기관도
지수를 방어를 할 때 그래도 힘있게 방어할 수 있을 때 자금을 써야지, 좀 매도가 이렇게 거센 상황에서 자금을 썼다가는 오히려 그러니까 실익이 적은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오늘 밤 뉴욕 증시가 중요합니다. 오늘 밤 뉴욕 증시가 어느 정도 지금 FOMC 발언에 대한 거, 그게 좀 거기에 대해서 좀 과민 반응을 했다, 그런 얘기가 나오거나 또 실적 발표에 나오는 기업들이 실적들이 좋고, 그렇게 되면은 지수 자체에서도 이제 뉴욕에서도 또 어느 정도 이제 반등세가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러면 내일 금요장이지만 그 반등세를 이용해서 이 기간이 지수를 이제 다시 3100 쪽으로 밴드 하단으로 올리기 위한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밤 뉴욕 증시를 봐야 돼요. 뉴욕 증시가 여전히 불확실성, 그런 어떤 경제 회복에 대해 그러니까 둔화된다는, 거기에 좀 더 이렇게 좀 과민 반응을 좀 한다,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더 한다 그러면 지수가 내일도 조금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3000포인트 앞 상단까지, 그 부근까지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밤 증시 상황, 뉴욕 증시 상황을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못 보시는 분들은 내일 오전에 간밤에 그 뉴욕 증시 시황이 나오잖아요, 그쵸?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기술적 분석으로 가면은 오늘 어쨌든 주가 자체가 많이 좀 어쩔 수 없이 하락을 했죠. 갭으로 떨어졌잖아요. 시가가 여기니까. 네, 갭으로. 오늘 시가가 13,050원이에요. 네, 그냥 뭐 갭으로 떨궈버렸거든요. 떨궈버렸고. 근데 오늘 이런 종목이 많습니다. 코스피 시장에. 네,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지수가 그랬어요. 지수가 흔들렸기 때문에.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, 장 초반부터, 그래서 오늘이 여기잖아요. 어제가 여기가 종가인데, 그냥 뭐 시작 자체가, 네, 여기가 시가거든요. 13,050원에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래도 한번 반등을 주려고 했는데 밀려났죠. 네, 밀려나면서 12,950원 여기서 한번 이제 찍었는데, 자 보시면 12,950원 그 하단으로는 안 밀려가요. 네. 그리고 내려오면 오히려 매수가 들어오죠. 또 내려오면 또 매수가 들어오고, 물론 여기는 이제 밀려쳤다가 이제 매도가 더 많긴 했는데 이런 상황이에요. 내려오면 매수가 들어와요. 그쵸? 그러니까 13,000원은 지키고자 그런 의지가 상당히 좀 많았었고, 장 막판에 보시면 13,050원, 3,000원이 아니라 3,050원으로 한 틱을 올려서 끝을 냈어요. 자, 이걸 보면 그래도 네, 여러 가지로 지금 13,000원을 지키자라는 모습이 좀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뉴욕 증시가 간밤 동안 조금만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, 그리고 네, 이 어쨌든 기간이 그걸 또 이제 반영을 해서 내일 조금만 순매수가 들어오면 다시 한번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. 이 60선을 지금 하단 돌파했기 때문에 이건 빠르게 회복해야 돼요. 안 그러면 오래 걸리거든요. 그래서 내일 아마 뉴욕 증시 상황만 괜찮으면 내일 반등세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지금은 뭐 바로 아래긴 하지만 13,000원을 놓고 지금 지지라인을 보면서 이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, 쉽게 돌파를 못하고 뉴욕 증시가 좀 좋게 좀 좀 이렇게 반등을 하지 못하고 하면은 한동안은 좀 이게 좀 어려운 상황이 조금 지속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방어적으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그래서 이게 참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데, 어쨌든 실적은 시장의 이제 컨센서스보다는 좋게 나온 상태고, 현재 상태가 과매도 상태고, 지금 하락 상태에서, 거래량이 조금 이렇게 나오긴 하긴 했지만, 그래도 막 폭발은 안 했어요. 네, 그쵸? 전에 비해서 폭발할 정도, 여기 보시면 폭발하잖아요. 이런 정도도 아니고, 더군다나, 갭 하락 후에 이게 도지라 그러거든요, 십자가. 자, 이게 나왔으니까, 반등이 한번 내일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. 아무튼 네, 뉴욕 증시 상황 꼭 지켜보시고, 네, 그 다음에 내일 이제 60선 회복하는지 이런 걸 보시고, 13,000원까지 깨지면 조금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. 네,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자꾸 하단 이탈이 된다 그러면 조금 비중을 약간은 줄여주시는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아요. 지금 실적 그 예상치도 그렇고 괜찮습니다. 올해 전망도 그렇고 4분기 발표도 그렇고 뭐 괜찮아요. 데이터는 괜찮은데 시장 상황이 좀 어려웠던 거라 좀 이거는 외생 변수가 이제 좀 강하니까 이런 날은
또 안타깝지만 좀, 네, 좀 다시 좀 회복되는 걸 좀 이렇게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 좀 마음 고생 심하셨을 텐데 매매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. 어쨌든 기운 내시고요. 네, 하단의 과매도 상태, 그리고 13,000원 지키고 도지가 발생했다는 건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로 많이 보이니까 내일 또 한번 좋은 모습이 나오도록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네, 기운 내시면 좋겠습니다. 기운 내시라는 그런 말씀으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